자, 교재는 409페이지 제3절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거 부속서류까지 다 공부했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총정리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각 신고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류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서식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애정신고, 확정신고, 영세율 등의 조기 환급신고, 또 수정신고가 있으며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상단에 해당 신고를 표시하고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다 정규 신고로만 해봤었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 사업장 현황 명세서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사업장 명세는 사업장의 기본 현황 및 월 기본 경비를 기재하는 항목이다. 사업장 명세는 음식점, 숙박업 및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확정 신고 시 또는 폐업 신고 시에만 작성하여 신고하며 애정 신고 시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장 명세를 보고서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확정 신고 때만, 애정 신고 때는 해당이 안 되고, 음식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과세 사업자들, 음식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과세 사업자들은 사업장 명세라는 걸 또 확정 신고 때 같이 신고한다는 겁니다. 자, 신고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여러분 여기서 많이 보셨던 거죠? 이거 그동안. 네, 많이 보셨던 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11번 과세 매출이 1번에 17번 카거하고 현관은 22번 현관은 여기 3번에, 그 다음에 건별하고 간주 임대료, 간주 공급 같은 경우는 4번에, 그리고 영세율 매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부는 5번에, 그 다음에 직접 수출하는 16번 또는 카형 현형 이거는 6번에, 애정신고 누락분이 있는 것은 7번에, 대손세 가감에 대한 것은 8번 이 자리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이 합계가 매출세액의 합계가 여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으로 가보면은 생각나시죠? 매입세액.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먼저 있는데, 일반 매입세액에는 51번 과세매입, 52번 영세매입, 54번 불공매입, 55번 수입, 이게 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 수취한 그런 유형들이죠.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에 따로 51, 52, 54, 55 중에서 11번에 따로 고정자산 매입이 들어가고요. 애정신고 누락 매입세액은 여기에 12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신용카드 매입이라든가 현금 영수증 매입이라든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의 매입이라든가 또 재활용 폐자원에 관한 공제 매입세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4번에, 그래서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표시가 되는데, 이 16번에 있는 내용은 빼주는 이유는 여기 10번과 11번에 16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빼주는 거예요, 16번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17번에 나번에 표시되는 거죠. 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 탭 키를 누르면 이런 명세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과세표준 명세에 가면은
수익금액 제외 따로 표시되어 있고요. 계산서 발급에 관한 면세 매출과 계산서 수취에 해당되는 면세 매입도 별도로 과표에 표시가 됩니다. 주의! 과세표준 명세는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으로 28번부터 30번 난 여기에 400일 상품 매출로 입력 시 도소매로 하고 404 제품 매출로 입력 시 제조로 이외의 계정으로 입력 시 기타로 자동 반영되며 31번 수익금액 제외라는 고정자산 매각이라든가 간주 공급 등이 입력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봤던 것들입니다. 또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을 정리하는 분계를 우리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하게 되죠. 그래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차변의 부가세 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미지급세금 이렇게 부채로 인식했다가 그 다음 달 25일 날 미지급세금을 납부할 테니까 차변의 미지급세금 부채 감소하고 대변의 현금 또는 보통예금이 자산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또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수금 차변, 부가세 대급금 대변인데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차변에 미수금이라는 자산 처리했다가 우리가 확정신고 끝나고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국세청에서 입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미수금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하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으로 또 증가하겠죠. 전자신고 세액공제분은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적용을 합니다. 자, 수행내용 문제 한번 해볼게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고 있으며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0,000원을 반영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어디다 입력해야 되는지 자, 확정신고서 작성하러 가보겠습니다. 1기입니다. 1기. 자,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하시고요. 회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 3일전자 2100번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1기 확정신고 기간이다. 그러면 기간을 4월부터 6월로 작성하고요. 아까 신고에 여러가지 신고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목록 한번 눌러보세요. 우리는 정기신고밖에 안 뜨는데 여기 신고에 우리가 이 신고를 두 번째 할 때는요, 정기신고 말고 수정신고 이런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처음 작성하기 때문에 정기신고 작성됐어요. 자, 여기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라는 여기 18번에 세액란을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18번의 세액란 더블 클릭하시면 세액명세가 공제세액명세가 뜨는데 거기 54번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란이 있죠. 네, 여기다가 10,000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하시고 닫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세액이 여기 있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여기에 있는데
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뺀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납부세액이란 말이에요. 납부세액 중에서 10,000원을 경감한 이것이 차가감 납부할 세액. 여기는 그냥 납부할 세액. 여기 밑에는 차가감 납부할 세액. 네, 그래서 이것이 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수행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을 정리분계하시오 이랬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부는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띄워놨잖아요. 자, 정리분계는 6월 30일자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할 겁니다. 어떤 금액을 이용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매출세 이것과 그 다음에 매입세 이것은 이것과 같아요. 같죠? 네. 좀 더 아마 보기 편하게 위에다가 나란히 놓은 거예요. 차감세 이거는 이것과 같아요. 같죠? 네. 그래서 밑에서 복잡한 서식에서 보지 말고 여기서 시원하게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매출세는 우리가 부가세 애수금 알고 있죠? 부가세 애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정리할 거고, 매입세는요 부가세 대급금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차감세 이거는 납부할 세액이니까 미지급 세금 부채로 인식한다. 이거. 이 미지급 세금은 6월 말에는 미지급 세금이지만 7월 25일 날 이걸 납부할 때 미지급 세금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미지급 세금 대변에 정리하는 날은 대변에 갑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은 평소에 자산이니까 차변에 발생시켰었죠. 정리할 때는 이건 대변에 가는 거고요. 부가세 애수금은 정리할 때 반대로 차변에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10,000원은 뭘로 인식한다고요? 차비익으로 정리하면 돼요. 차비익. 차비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가겠죠. 미지급세금 부채니까 대변에 가겠죠. 그래서 대변이 미지급세금, 부가세 대급금, 차비익, 차변은 부가세 애수금 이렇게 가게 됩니다. 복잡해 보여요? FAT 1급 정리분계 많이 연습하신 분은 뭐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거 부가세 신고서 그대로 놔두시고 매출세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를 떠놓으세요. 여기를 클릭하고 컨트롤 C 해놓으세요.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일반 전표에 갑니다. 6월 30일자로 정리분계합니다. 차변의 부가세 애수금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의 부가세 애수금 (255번) 거래처 필요 없어요. 적요는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 1번. 컨트롤 V 하면은 아까 복사 떠온 부가세 애수금 여기에 입력되죠. 컨트롤 V 하시면, 자, 내려와서 이번에는 4번 대변에 4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부가에서 부가세 대급금 엔터 해가지고 이번에는 부가세 애수금과 상계 7번 적용쓰면 되겠네요. 7번.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복사하러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탭을 클릭하고 매입세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뜨죠. 그리고 일반 전표에 와서
여기 대변에다가 클릭하고 컨트롤 V. 네, 이렇게 되죠. 자, 차변, 대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납부할 세액,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 엔터 치고 미지급 세금 261번. 거래처 넣어야 돼요. 미지급 세금은 부채이니까 세무로 코드를 검색해 볼까요? 세무. 구로세무서. 네. 구로세무서가 관할세무서입니다. 방향키로 쭉쭉쭉 가셔서 부가세 신고서 가가지고 차감세 여기 29220을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사 떠가지고 일반 전표에 와서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네. 이제 밑에 빨간 글씨로 10,000원이 보입니다. 이거 자비익이죠. 대변에 자비익 방향키로 툭툭툭 가서 10,000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라는 게 이런 겁니다. 네, 우리 FAT 1급 공부할 때 이거 많이 연습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정리를 마쳤고요. 우리 수행 결과를 보면서 또 한번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서 여기 18번에 여기다가 전자신고세액 공제에 10,000원 입력했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정리분계는 차변의 부가세 애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차비익, 그리고 미지급세금, 구로세무서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414쪽에서는 우리가 전자신고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무서에 가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신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것을 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진짜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세무정보 시스템에서 마감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료를 변환하고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마감은 안 했어요.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마감해야 되고, 예, 부속서류가 있으면 부속서류 전부 다 마감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행 내용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수행 내용에서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서 수행하시오 하는데, 자, 우리가 바로 수행 결과를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한 후에 상단에 마감을 클릭하여 마감 오류 리스트를 확인해라. 자, 우리 지금 실행해 놨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에. 조금 전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조회해서 작성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정리분계도 했죠. 이거 안 닫았어요. 자, 이걸 마감한다 이거예요. 위에 보시면 저장 말고 마감이 있어요. 마감 한번 눌러보세요. 전자신고 마감에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아마 필요한 모양이에요. 여기에 입력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자, 밑에서 마감 단추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오류 리스트가 4개가 나오네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마감을 안 했다 이거죠. 또 매출처별 세금기산서 합계표가 없다. 마감이 안 돼서 그래요. 예, 사업장 현황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우리가 음식점 숙박업인가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종료해 놓고 자, 닫아 놓고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여기서는 두 개만 나왔네요. 오류 리스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오류 리스트가 많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감. 위에다 놓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네, 밑에 놓지 말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마감하니까,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놓고 마감. 그래도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네 개 나옵니까? 예정이라고요. 네, 여기 보니까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니까요. 네, 제가 여기 스피커를 꺼놔가지고 여러분들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켰어요. 네, 그래서 다시 조회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1월부터 3월로 다시 조회를 해야 교재하고 같아지겠네요. 자, 작성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졌어요, 자료가. 자, 그래서 다시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마감하면은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나오네요. 자, 밑에서 마감을 누르니까 오류가 두 개가 있어요. 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가 없다, 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오류가 나왔으면 마감 오류 리스트에서 확인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마감한다. 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가서 마감하고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마감해가지고 오류가 났어요. 네, 그러면 종료 누르시고요. 전체 메뉴에 가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십시다. 네, 매출과 매입 1월부터 3월로 조회합니다. 정기신고 그대로 두시고요. 자, 매출, 매입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마감이라는 단추 있습니다. 마감 눌러주세요. 마감을 하고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자, 닫으시고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위에서 마감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류가 3개가 1, 2, 3 3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밑에서 마감 누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마감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부속 서류들이 필요한, 우리가 작성한 부속 서류를 다 마감시키고 마지막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와서 마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마감을 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해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자료를 제작하여 저장하라. 네, 여기 제작하여 저장하는 거, 부가가치세 2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라는 메뉴를 찾아가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자, 전체 메뉴 가셔서 부가가치세 2에 보면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밑에서 네 번째 보입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드라이브는 내 컴퓨터, 기간은 1월부터 3월로 하셔야죠.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고, 지금 이 세 건의 서류가 보이는데 제작을 눌러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제작 단추를 누릅니다. 지정하신 경로에 저장되었습니다. 네, 확인 누르겠습니다.
지정한 경로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제 전자신고 변환 그 밑에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서 작성을 했죠. 자, 작성한 파일을 전자신고 파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홈택스 화면이 나오는데요. 변환 대상 파일에서 신고 파일 찾기를 눌러라. 밑에 확인을 먼저 눌러주세요. 자,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여기 변환 대상 파일 선택해서 신고 파일 찾기 누르셔가지고 C 드라이브에 여기 C 드라이브 선택하셔서 ERS 데이터라는 홀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파일이 ERS 데이터 더블 클릭 그냥 클릭하고 밑에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파일이 하나 찾아집니다. 2020 오늘 날짜 파일이 하나 있죠. 네. 그러면 이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밑에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변환하기를 눌러줘요. 그러면은 홈택스의 로그인의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해라 그랬는데요. 아이디가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자 4개, 숫자 4자리를 1로 입력하겠습니다. 1111.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환하는 작업이 일어나고 밑에 파일 변환 결과가 이 파일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밑에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다음을 눌러야 되겠네요. 다음 단추 눌러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오류 자료 조회라고 했는데 오류가 없죠? 없으니까 밑에서 또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정상자료 조회라고 나왔어요. 정상자료는 3일전자이고 2020년 예정 1기 예정에 해당되는 자료이고 과세표준 합계 6억 원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2,949만 원이다. 이렇게 조회가 되죠. 그러면 전송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전송하러 가기라는 단추 있어요. 클릭해 볼까요? 네, 그러면 전송하는 화면이 홈택스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홈택스 화면이 이와 똑같은지는 뭐 의문입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홈택스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밑에서 신고서 전송하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왼쪽에 있고 원천징수 신고는 오른쪽에 있네요. 자, 왼쪽에 부가 신고서 전송하기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가세 전송이라는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서 신고 파일 생성 연월일 2020년 12월 그대로 두시고 신고서식 부가 일반 미전송 조회할 사업자 번호 여기 오른쪽에다 사업자 번호를 거기 교재에 있는 사업자 번호 보이시나요? 11381 2에 1 4개 네 틀렸어요 제가 113 11381 2 1 2 3 4 그리고 조회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전송할 파일이 조회가 됩니다. 이제 밑에서 전송 누르시면 작업이 끝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접수 결과 접수 일자
접수 건수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전자 신고하는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요. 종료하셔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자신고를 한번 뭐 가상이었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이런 요령으로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네, 우리가 지금 벌써 수업이 시작된 지가 15일째 수업이 됐네요. 15일째. 우리가 총 25일이니까 남은 일수가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10일 동안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정리해서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25일 수업 중에서 15일이 지났고 이제 10일 남은 셈입니다. 후반기로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 제3장 더 좋은 근로소득 제대로 알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데이터 설치하는 방법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또 근로소득에 관련된 연말정산하기, 거기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실기시험에서. 그래서 그 실기시험을 대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의 세액을 계산해가는 과정으로 먼저 사원을 등록해야 돼요. 사원에 대한 급여 자료를 그 다음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차기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의 진행도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그리고 연말정산, 이런 순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시험에 출제되는 기준으로 보면은 소득세 쪽은 좀 쉽다. 예, 근로소득세의 계산의 흐름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세에서 총급여라는 의미는 총지급액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항상 총급여를 총지급액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총급여라는 것은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이니까 분리과세는 없어요. 근로소득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것이다. 비과세 소득이 뭐가 있어요? 식대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그 다음에 육아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런 것들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이 되죠. 또 실업급여 받은 소득이 있으면 그거 역시
비과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급여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급받은 총급여가 아니라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과세소득만을 총급여라고 한다.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죠. 필요경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그 근로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에 인적공제하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래서 기본공제가 한 명당 150만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경로우대자가 있으면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200만원. 부녀자 부녀자 공제에 해당되면 50만원. 한부모 공제에 해당되는 경우는 100만원. 이런 것들이 추가 공제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납부한 거. 네.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납부한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거 소득공제로 빠지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든가 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공제, 부금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전부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죠. 그 과세표준에다가 기본 세율을 7단계 누진 세율이잖아요. 누진 7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걸 산출세액이라고 그래요. 이 세금을 다 내느냐? 또 세액 공제를 해주죠.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해주는 게 근로소득 세액공제고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특별 세액공제가 있어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이런 특별 세액공제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물론 근로자, 지금 우리는 근로소득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근로자죠. 그 다음에 이제 매월 기납부한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공제하죠.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 것을 결정세액이라 하고, 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뺀 것이 이제 연말정산 후에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차감징수세액. 2월 달에 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2월 달에 환급을 받는 것이고,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2월 달에 많이 좀 뭡니까? 현금 사정이 많이 안 좋겠죠? 자, 이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서 참고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원 등록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사원 등록부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